이번에는 자공과 공자의 문답입니다.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라는 것은 짧고도 짧은 언어의 집약체이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기에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이며 어찌 보면 말이 아닌 기운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자가 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흥어시, 시에서 감목을 일으키고 입어예, 예에서 서며, 성어학, 음악에서 완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경 중에도 시경이 있고요. 경에서도 시가 있는데 공자는 시의 효용을 잘 활용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를 이어받은 자공이 여기서도 시를 활용하여서 문답에 응하고 있는데요. 자, 자공왈 빈이 무첨. 가난하면서도 첨은 아첨할 첨자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함이 없고 부유무교, 부유하면서도 교만할 것자죠. 교만함이 없으면 하여 어떻습니까? 하여 여하 비슷합니다. 자공은 생각할 때 1단계는 가난하면서도 아첨하는 단계, 부유하면서도 교만한 단계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가난하면 아무래도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경어에 의하면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경지, 특히 두 번째 이 경지에 부유하면서도 교만함이 없는 이 경지에 저는 지금 와 있는데 선생님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자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야 할 때 이 가자는요 옳을 가자가 아니고 좋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수미양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A, B, C, D, F로 돼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수, 미, 양가, 중고등학교 때 있었죠. 수, 빼어날 수, 우, 넉넉할 우, 미, 아름다울 미, 양, 좋을 양, 가, 그런대로 괜찮을 가짜죠. 그래서 고주에서 공자의 구소인 공항국은 충분히 많은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석을 달았고, 다산 정약원 선생은 인정을 하는데 아주 깊이 인정하지는 않는 거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가야, 그래서 그것도 그런대로 괜찮다. 그러나 미약, 뭐와 다음에 말하는 내용하고는 같지 않다. 더 다음 3단계가 있다는 거죠. 뭐와 같지는 않다. 첫째, 빈이락,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요 락자 뒤에 길도자가 있어가지고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부유하면서도 부유호래자야.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3단계죠.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거워하고 진리 탐구를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그런 단계만 못하다. 그랬더니 자공이 내가 지금 2단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3단계가 있구나 하면서 바로 전광석화처럼 시경을 인용하여서 공자 당시에는 시경할 때 경이란 표현을 안 썼어요. 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시경이 경서로서의 위치를 확립한 것은 서경, 역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나라 때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시왈, 시운,
서운 이렇게 이야기하지 시경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한나라 이후에요. 공자보다 몇백 년 뒤에 시에 이르기를 여절여차 여탁여마 라는 것은 시경 위풍 풍은 각 나라의 민간 가요인데 국풍 풍은 위나라 공자 이웃나라인 위나라의 위풍의 기욱이란 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절여차 절자는 끊을 절자 뿔 같은 경우에는 칼로 잘라요. 끊어요. 그 다음에 여차 다음에는 다듬어요. 도장 같은 거 처음에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뾰족하니까 가라는 거죠. 다듬는 거죠. 여탁여마 탁은 쪼을 탁자예요. 마는 갈마자인데 돌 같은 경우에는 정으로 먼저 쪼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라인더 같은 걸로 갈아내는 거죠. 1단계는 절 또는 탁이고 2단계는 차 또는 마죠. 끊고 쪼고 그 다음 단계는 다듬고 가는 단계. 시경 위풍 기욱편에 나오는데 그걸 바로 인용을 했어요. 자공이 말하기를 시에 이르기를 끊는 듯하며 다듬는 듯하며 쪼는 듯하며 가는 듯이 한다. 그래서 보통 이 절차탁마란 말이 이 시경에 나온 말인데 논어에서 자공이 인용해서 더욱더 유명하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 한자 수의 뜻은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이르기를 끊는 듯하며 다듬는 듯하며 쪼는 듯하며 가는 듯한다 라고 했는데 기가 이게서 이제 아마도 이제 추측이죠. 사지위여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위 말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것을 말함이겠죠. 선생님이 저는 1단계를 넘어서 2단계가 대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3단계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왈 사야 이 사자는 자공의 이름이에요. 이 자공과는 시 비로소 가여언 시이의 함께 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구나. 고저왕이 지레자 오녀 요거는 발음이 저자입니다. 지 플러스 어예요. 지 플러스 어 고저왕이 지나간 것을 알려주면 오는 것을 아는구나. 이 저가 한자가 이게 숫자가 글자 수가 많으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고지어왕인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고저왕 옛 것을 알려주면 올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공자가 제자 중에 시에 대해서 잘 아는 인정한 사람이 자공 외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자공 아주 총명한 그런 제자지요. 고저왕의 지레자 오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은 유상 유학자로서 장사의 시죠. 그래서 유상이라고 해서 거기 곡부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 갔을 때도 보면 호텔에 유상이라고 탁 해가지고 자공을 아주 선전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의성 같은 경우에는 예부터 청나라 때 아주 휘상이라고 해서 상업의 달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기들의 이제 시조를 상인들은 자공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궁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의 모든 생활비, 그 다음에 제 같은 동학들의 친구들의 뭐 학비라든가 생활비 이런 것도 상당히 보조를 한 것 같고, 공자의 모든 그런 일체 비용을 자궁이 된 걸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물건을 사서 파는 그런 장사 쪽으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궁, 빅3, 저는 공자의 3대 제자, 수제자, 안현, 자로, 자궁으로 보고 있는데, 자, 하기편 마지막 장입니다. 불환인지 불기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환부지이냐,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 남이 날 알아주지 않는 거 항상 우리가 걱정하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고 공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두 군데 더 나옵니다. 4편, 2인편 14장에 거기에는 자리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자격을 근심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알려줄 수 있기를 구하라. 불환무의, 환소일입, 불환막기지, 구의가지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편 30장, 헌문편 30장에도 이와 비슷하게 남이 나를 알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잘하지 못함을 근심하라. 불환인지 불기지요. 앞부분 똑같습니다. 환기불능냐.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문장이 두 번 더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공자가 자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가 다른 곳에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자들이 이걸 편집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자가 자주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논어의 1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기편 1장에서도 맨 마지막에 하기시습지 불용요로, 유붕자원막내 불용낙호, 맨 마지막에 임부지 불온 불욕군자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 1편의 하기편의 1장의 세 번째 절 3절을 이어받아서 여기 16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 하기편은 논어 전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죠. 중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자 사상의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논어를 편찬한 그런 제자들이 공자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논어는 배울 학자로 시작되고 마지막이 사람인자로 끝나는데, 사람인자는 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편도 하기편에서 요할편으로 끝나는데 배워서 여인 같은 성인이 되고, 또 글자로 보더라도 첫 번째 글자는 배울 학자, 마지막 글자는 사람인자, 배워서 성인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기편은 끝내고요. 다음부터는 위장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